보통 이제 캡처 매매라고 하잖아요. 뭐 누가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수익 인증 캡처가 돌아다니면 이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34루타가 있더라고요. 그 3,400%의 수익을 낸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였고 자 그러면 이제 캡처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또 오늘 세스에도 그 기존 뉴스를 보니까 또 웅장해지던데 아 이게 좀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대략적인 그 인상은 어떠신지 일단 평론가님께서 먼저 한번 답을 한번 주신다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그 시총 1위, 전 세계 뭐 시총 2위죠. 사실은 그렇죠. 애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 자체가 이게 혜성처럼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연초 기준을 놓고 보면 22년 초에 7위였었어요. 네. 23년도에 사라졌다가 10위권 밖으로 사라졌다가 네. 25년 초에 2위를 했고, 그러니까 24년 초에 5위를 했고, 올 초 지금 기준으로 보면 2위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뒤로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AI 시대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거는 네. 그게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뭐 그 사실은 뭐 거대 기업들의 그 AI 투자라든지 거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AI 투자 흐름이 적어도 이게 그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네. 대체제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뭐 엔비디아의 시대였다. 네. 뭐 24년은 뭐 시총 2위도 하고 했으니까요.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올해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하면 저 예전에 뭐 피파나 이런 게임 할 때 그래픽 카드 뭐 여기가 더 잘 나오니 막 ATI랑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랬던 회사가 지금은 뭐 역시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24년에 뭐 그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의 이 놀라운 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엑스포넨셜하게 더 성장할 거라고 네. 보겠습니다. 좀 펀더멘털한 스토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제가 간단히 그렸는데 보면 볼수록 참 잘 그렸던 그래프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혁신 포트폴리오에 그 AI 기반의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2023년 초에 챗GPT가 딱 처음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AI가 평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공지능, 아까도 우리가 언급됐었지만 사실 인공지능 한 3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크루즈가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과 이번에 나온 인공지능은 차원이 다른 것이 0과 1에서 이게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의 핵심이 엔비디아고. 그런데 엔비디아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AI의 어떤 단계적인 발전, 진화 과정을 지금 오늘 세스가 열렸으니까 그 딱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2023년도에 챗GPT 인공지능이 딱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서서히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 2년 동안 주가 상승 엄청 났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겠죠. 앞으로 이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주가 상승이 얼마나 조경을 받고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활용이 되면서 경제 전반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좀 엔조이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엔비디아. 그럼 저는 지금 최근에 한 1년 200% 가까이 올랐죠. 엔비디아. 글쎄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네. 네. CES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정리하고 온 거거든요. 데이터의 양적 확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네. 인류 이래 만들어냈던 인간이 생산했던 이 데이터 양보다 향후 한 몇 년 정도의 데이터 양이 더 많을 거다. 이 말은 AI가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AI가 점점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 그 메시지 5개를 정확하게 주신 걸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할 거다. 네. 그 말은 속된 표현으로 AI 조수를 데리고 일을 하는. 비서 데리고 일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파생된 게 로봇이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하우스가 정말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생산성 도약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작년부터 최근에 방송에서 제가 생산성을 계속 강조드리고 네. 있는데 미국만 나홀로 지금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수출 시장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네. 독일 그동안의 수출 시장 맹주였죠. 그렇죠. 2, 3년 동안 생산성 급전직하하고 있고요. 네. 유럽 전체 지지부진 빠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AI 덕분에 모르겠어요. 수치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AI 덕분이라는 게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되지 않을까? 뭐 일부 언론에 월스트리트가 한 19% 정도가 AI 때문에 올랐다. 저는 훨씬 높을 예, 거라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이제 정말 제가 아까 주신 질문의 답인데 AI의 응용이 확대가 될 거다. 이 네. 말은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이 2차 AI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단계잖아요. 지금 네. CES에서 오늘 딱 획을 그어준 게 이제 3차 AI 하드웨어. 이 말은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여건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동차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곳에 다 AI가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이 뜨는 이유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전순항이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보편 반도체, 그러니까 그렇죠. 뭐 범용 반도체잖아요. 네, 범용이. 브로드컴이 뜨는 이유가 이제 맞춤. 주문 제작 네, 맞춤형 이거에서 중요한 사인은 AI가 이제 점점 특정한 분야에 쓰이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획을 오늘 그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보고 앞으로 AI는 글쎄요, 뭐 얼마나 주가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도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 경제 전반에 참고로 작년 초에 그 맥킨지 컨설팅에서 제가 AI 관련해서 한참 이제 세미나를 네. 하고 할 때 작년 초 1월 19일인가 현재로 AI 보고서를 펴낸 것 중에 앞으로 매년 AI 덕분에 창출될 순수한 네트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이 3,442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AI의 폭발적인 성장세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는 저는 확신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꺾는 종목이 나오겠지만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있는 게 AI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력 자체가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자체 성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가 분야잖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이를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94년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을 했던 게 엔비디아 차트하고 시스코 차트를 겹쳐가지고 이제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더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 혁명은 그 이후로 뭐 엄청난 향상을 갖고 왔지만 그 인프라를 만들었던 시스코는 뭐 그다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도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판이 깔려버린 AI에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가져가고 예전 구글이나 이런 쪽이 이제 가져갔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초기에는 원래 그 판을 까는 쪽이 돈을 버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우리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의견이십니다. 글쎄요, 그게 네. 뭐 사실 그 엔비디아의 젠슨이 그런 걸 생각 안 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그 자체 CUDA가 사실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AI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어요. 네. 사실 그거는 개발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네. 쉽게 이렇게 하면은 AI 에이전트라든 뭐 이런 걸 갖다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엔비디아 하면은 일종의 하드웨어 기업으로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 있는데 칩을 얘기하니까 네, 사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다 통합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AI의 어떤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구현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을 갖다가 왜 지금 계속해서 2010년부터 언제 사실 이 시총 1위에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왜 시총 1위를 했어요? 그 독보적인 생태계잖아요. 사실은 애플 자체가 갖고 있는 생태계. 이게 워낙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어떤 뭐 GPU 칩을 만들어서 이 AI 생태계에 어떤 첫발을 찍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가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생태계에 네. 사실은 지금 그 뒤를 쫓아가서 AI 어떤 걸 갖다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주체들은 여기에 사실은 종속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열기가 단기에 거의 끝이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 자체는 그건 상당히 합리적이죠. 사실 예, 예. GPT도 스토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해서 유료 판매할 수 있게 스토어를 만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오픈 AI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 지금 시총 1위를 유지하는 거에는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뭔지 모르던 시절에 30%를 가져가는 거를 정부가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제는 30%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관련 앱스토어 같은 게 열렸을 때 엔비디아가 됐던 주체가 됐던 플랫폼 기업들이 30%는 못 가져갈 것 같거든. 미국 정부가 그걸 용인을 안 해줄 것 같고 지금 와서 애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주가는 또 자사주 매입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할. 그래서 애플은 약간 운빨도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그런 운이 계속 따라줄지 하는 의문도 사실은 조금 갑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 방금 네. 평론가님 말씀에 정말 200% 동의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차트 한 번만 더 보시죠. 워낙 중요하니까. 네. 애플 말씀해 주셨는데 그로스 마진이 46%입니다. 지금. 네.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짜리 제품 만들어서 비용 뺀 거 나머지예요. 네. 46% 거의 절반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최근 1년 동안 독보적으로 200% 주가 상승을 구가했던 이유가 이 대형 회사들 M7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76% 정도 사실 됩니다. 제정신 제조업으로 저게 됩니까?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품 그러니까 만들어서 비용 사기죠, 빼고 사기. 그러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게 별게 아닙니다. 3차 산업혁명 때까지 각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만들어 놨던 걸 이제 초연결하자는 것뿐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그걸 저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지배구조 전공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젠슨왕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여담이지만 저는 제 아들 이제 유학 갈 건데 네. 제 아들이 젠슨왕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이분의 인터뷰나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 일화가 아유, 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화를 좀 설명을 드리죠. 네. 그 인터뷰에서 이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다음 상품이나 뭐 쉴 때는 주로 뭘 하세요? 이런 질문을 네. 했단 말이죠. 자기는 쉴 때도 상품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에 뭘 할지를 화장실 가서건 씻건 네. 24시간 그러니까 24/7이라고 네. 하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 직원들 하루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는 거거든요. 네. 요새 뭐 월라벨 얘기하는데 저도 회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회사 따라갈 수 없죠. 직원들 재산 보니까 뭐 워라벨 굳이 뭐 안 해도 그러니까 되겠더라고. 많이 시키면서 그만큼 수익을 다 쉐어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텔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미 인텔 병에 걸려버린 회사잖아요. 저는 엔비디아는 당분간이라는 게 몇 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할 수 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를 2개 달 수 있는 수다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와 이게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올 줄은 사실 저도 생각을 좀 못했는데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갖고 있는 독보적인 게 있다면 엔비디아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죠. RTX 50에 마이크론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좀 하이닉스 좀 넣어준다고 해주면 뭐 딱 좋았을 DDR7 텐데.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건지 또 마이크론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찌 됐든 사실 HBM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에는 거의 뭐 독점적이죠. 네. 사실 마이크론의 그 HBM3E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10%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아직도 어프로도 못 받았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는 사실 뭐 거의 독점적으로 여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뭐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증설하는데 굉장히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 공장의 라인도 바꿨고요. 네, 어제도 보도가 나왔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거고 사실 중국 공장 같은 경우도 이거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딴 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뭐 HBM3에 대한 요구는 지금 사실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역시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AC 그러니까 중운영 반도체들이 늘어가게 되면 사실 뭐 지금 그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불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칩을 만들고 싶겠죠. 네.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브로드컴의 의뢰에서 자체 칩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 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으로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자체 칩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HBM 시장 자체가 열린다라고 보는 거니까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HBM 시장에서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실 오늘 조금 20만 5천 원 찍고 약간 밀리긴 했는데 예, 한 이틀 만에 거의 20만 원까지 확 붙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뭐 전망도 일단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 해외 네. 미국 투자만 하기 때문에 아, 한국 포지션을 전혀 가져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하이닉스도 종목 사실 주가 국장이라고 해도 네. 그러면 HBM은 이제 언급드리는 하이닉스가 게 조금 외람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일단 뭐 좋아 보인다 그 정도로 가고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송 전에 있었던 건데 정리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CES 2025가 열려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알 듯 말 듯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데 누구도 쉽게 설명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뭡니까? 분명히 그 질문 나오실 거라고 네. 생각했고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주말에 네, 양자 컴퓨터 그렇게 유튜브 같은 설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봤는데 뭐 도저히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양자 컴퓨터. 맨날 고양이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예전에 중세 시대 때부터 쭉 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직 솔직히 저는 이를 네. 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이제 리게티라든가 아이온큐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한번 그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표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대표적인 종목 아이온큐, 리게티,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네, 뭐 차트 보면 좀 말이 안 나오죠. 나오죠. 네, 보시 1년 주가 수익률이 오늘 현재 뽑은 겁니다. 네. 아이온큐가 325%고요. 리게티가 1830%고 퀀텀 컴퓨팅이 770%, 그러니까 디웨이브가 1140%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토탈 레버뉴 같은 거는 뭐 쭉 총 매출이 네. 끼컷해야 뭐 한 200억, 300억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에비타 다 마이너스. 뭐 토탈 그나마 데 돈을 버는 게 있었다는 게 전 신기한데. 잉여 현금 흐름 자체도 마이너스. 네.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저희 회사는 참고로 대응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주의지 배팅하자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온큐나 이런 쪽은 안 보고는 만지- 있습니다. 네, 와칭만 하고. 네, 와칭을 하고 있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투자를 아직을 할 단계라는 생각은 하우스뷰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죠. 일단 숫자가 너무 안 찍힌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테마가 점점 좀 옮아가잖아요. AI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젠 양자까지 왔는데 보통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많이 가면 그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 게 유비쿼터스가 있었고요. 이게 또 아재죠. 이거 알면은. 그리고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1년 그때 메타버스 있었잖아요. 메타버스가 뭐냐? 그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모든 나스닥 기업들이 메타버스 하겠다고 그랬고. 근데 22년 되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양자는 괜찮을까요? 양자 컴퓨터는 뭐 지향해야 될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난해 연말에 구글에서 윌로우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네. 뭐 저도 뭐 그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네, 뭐. 문외한이니까 모르는 거고요. 이게 네. 뭐 기존 컴퓨터보다 약 30조 빠르네. 30조 배. 그러니까 30조 30조 배가 빠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그 GPU 기반 뭐 슈퍼컴 있지 않습니까? 에오스를 네. 통해서 구글과 협력하겠다고 이미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금 구글의 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아이온큐인가요? 그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돼 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글쎄요 뭐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어떤 빅테크들이 이걸 갖다 추구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투자 단계지 여기서 어떤 수익을 바라고 이들 그렇죠.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술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들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의 어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꿈 같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단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또 30조 배가 빠르다고 하니까 잠깐 옆으로 세면
이걸로 뭐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럼 비트코인 해킹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해킹이 된다. 아울러서 뭐 허락해 주시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네. 드리고 싶어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뭐 이렇게 테슬라부터 AI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하우스로서 저는 이런 그 디베이트 자체가 굉장히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은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가 상승률이 거의 지난 40년 동안 몇 프로 올랐는 줄 아세요? 1270% 올랐습니다. 네, 40년 동안. 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17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펀더멘털도 좋지만 민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정말 동력이라는 거는 이런 그 시장의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어떤 뭐 동적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시면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죠. 인텔 시스코 인텔 떴다가 아까 인터넷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몇 개 종목 떴다가 또 최근에 엔비디아 뜨고 2년도 안 돼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그 주문 제작형 반도체가 또 등장을 하고 지금 벌써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실제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민간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원들이 새로 추가가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웅장해집니다. 네. 웅장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까지 와가지고 이러다가는 이제 그냥 오늘 밤새야 될 분위기가 돼가지고 조금 정리를 좀 제가 제 손에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보다도 AI의 산업에 대한 확신은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대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하라는 말씀도 테슬라와 함께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의 시대가 끝나고 양자의 시대가 진짜 열린다면은 또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석천 평론가님 그리고 이충광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